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입학팀의 홍찬기입니다. 이번 시간엔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 전형인 만큼 보다 세분화돼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전년도와 동일하게 학교장 추천서가 필요한 전형이긴 하지만 학교마다 지원 가능한 인원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 또는 진학 담당 선생님께 상담을 드린 후 지원을 하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전년도와 동일한 점은 역시나 단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7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 가서 면접을 보는 전형이다까지는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중요한 이 7배수를 선발하는 교과 성적 산출 방식이 전년도와 매우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게 달라졌냐면 작년엔 진로선택 과목 100% 반영이었지만 올해는 본인이 갖고 있는 성적 중 진로 선택 과목을 60% 반영하고요. 일반 선택 과목을 40%를 반영하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반영 교과는 국수, 영사, 과입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보면 국수, 영사, 과 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1단계 교과 성적을 반영할 때는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점 한번 설명드리고요. 일반 선택 과목 40%를 반영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석차 등급 나와 있는 과목들이 40% 반영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반만 맞습니다. 석차 등급 나온 과목 중 모든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가천대학교 26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보면 공통 선택 과목의 명을 지정해서 기재를 해드렸으니까 통상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을 공통 과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과목들의 석차 등급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들의 국수, 영사, 과에 해당하는 석차 등급 과목을 40% 반영하는 전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차 등급을 반영할 때도 환산 배점을 적용해서 반영을 하는데 9개의 석차 등급을 3개 구간으로 나눠서 반영하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적 분포에 따라서 지원 가능 여부가 갈릴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모두 최고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학생들이 4등급 이내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진로선택 과목도 전부 A 구간이고 일반 선택 과목도 전부 4등급 이내이면서 최고 구간의 점수를 보이는 학생의 수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 B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가 조금 있어도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상향으로서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도 해보지만 그 범위가 최대한 B 구간이 2개 이내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천대학교의 지역균형 전형을 적정이든 상향이든 한 장의 카드로서 사용하실 분들은 본인의 성적 분포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이 입시 결과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보이는 이 성적은 전년도 진로 선택 과목만 100% 반영할 때의 학생들을 전년도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반영 교과를 기준으로 산출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활용했던 지표인 진로 선택 과목으로만 보여드리면 다 1등급으로 보여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입시 전략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참고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수치를 제공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전년도에는 진로 선택 과목 100%를 했었고 올해는 일반 선택 과목에 들어가니까 전년도 지원자의 성격과 올해 지원자 성격이 많이 다르겠죠. 올해는 4등급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적보다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 성적을 그대로 활용해서 이렇게 낮아 보이니까 이쪽으로 지역균형으로 지원해야겠다는 조금 잘못된 의사결정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로 학과별로 더 세분화된 입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시 탭, 입시 결과,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 게시물을 통해서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더 세분화된 등급 컷들을 공개하고 있는데 역시나 4등급 넘어가는 학과들이 많이 보이죠. 올해는 이런 학과들이 많이 축소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올려드린 다른 전형은 모르겠지만 지역균형 전형을 지원하려는 분들만큼은 전년도 입시 결과를 정말 단순 참고 자료 정도로만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지역균형 전형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산출했는지도 올려드린 게시물에 함께 기재했으니까 거듭
확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저렇게 되면 굉장히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의 점수 편차가 적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저희 또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따라서 정리하면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전형이다. 1단계를 통과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면접에서 모든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전형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요. 그렇다면 이 교과 전형, 지역균형 전형의 면접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며 어떤 걸 중요하게 평가할 것인가를 좀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비교해보면 이 두 번째 항목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전형은요, 본인이 고등학교 생활 동안 관련 학과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한 내용들이 중심을 이룬다면, 교과전형은 특정 분야와 어떤 계열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생활기록부 자체에 대한 평가는 교과전형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본인에게 큰 어떤 불리함이 있다라는 판단은 잘못된 거고요. 그렇다면 면접에서 질문 또한 생기부 기반으로 하지만 질문의 주요 초점이 교과 수업 시간에 배운 기초 개념 등을 활용한 사실 확인 질문이 주를 이룰 것이다라는 사실은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 생기부에 적혀 있는 내용 플러스 그 수업 시간에 알고 있어야 할 기초 개념에 대해서도, 각각의 수업에서 알고 있어야 할 기초 개념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등학교 생활을 돌아보면서 리뷰해보는 게 면접 준비의 첫 번째 준비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기록부 전체가 질문의 범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활기록부를 꼼꼼하게 리뷰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세특사항 위주로 조금 리뷰를 해보시고 플러스 그 수업 시간에 배워야 할 기초 개념에 대해서도 떠올려 보신다면 가천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면접에 대한 준비가 충실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셔서 추가 상담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